네이버는 소프트웨어의 파워로 트래픽을 모을 수 있었던 거고, 그 트래픽을 실제 이커머스의 역량으로 더하려다 보니까 물류 역량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파트너십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쿠팡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쿠팡도 사실 이 네이버 풀필먼트 시스템처럼 풀필먼트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죠. 전체 물류센터를 세게 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도 다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번 주제는 네이버 물류연합군의 합류와 테크타파와 메시코리아가 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기사에서는 이제 49만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이제 물류 전반 중소상인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이 내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테크타파와 메시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합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NFA라고 해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는 이제 중소상인에게 물류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안 해보신 분들 좀 낯설 수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물건을 사입을 하고 자신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창구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입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을 하고 배송 그리고 환불이 일어날 경우에 환불까지 총괄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물류연합군이라고 하면 단일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CJ 대한통운, 아웃박스 등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 스마트 스토어 업체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가격군을 보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우저라고 하는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거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배송 차량에 금고 CCTV, GPS가 달려있어서 좀 고가의 상품을 배송할 때 안전하게 프리미엄 상품 배송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이제 물류 연합이 이루어져 있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예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던 스타트업인데요. 아르고 서비스라고 해서 물류 전반적인 효율화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CMS로 해서 발주가 들어오는 상품들을 이제 모든 판매 채널에 자동으로 분배하고 있고요. OMS로 해서 이 여러 판매 채널에서 들어온 주문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주문 발송을 넣고 WMS는 주문을 가지고 상품을 포장하고 이제 택배 싣고 TMS는 택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트래킹할 수 있고 웬만하면 SCM은 이제 얼마나 팔리고 그리고 환불된지를 이제 판단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자동으로 발주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코리아는 저희가 배달시켜 먹으면 오토바이 뒤에 부릉이라고 써있는 오토바이를 많이 보는데 그 부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냉동 물류 센터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단거리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CJ 대한통운 같으면은 약간 동네가 정맥이라고 할 수 있으면 메시코리아는 모태혈관 느낌으로 동네 골목까지 물류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설은 이 풀필먼트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합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부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2022년에 약 212조 규모로 예측하고 있고요. 매년 10%에서 22%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요 동력이었던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는 추세여서 현재는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뭐 뉴스에서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 시장에서 14% 정도의 성장률이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시장 경쟁 구도가 나오는데요. 빅3 체제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 쓱닷컴, 쿠팡 이렇게 빅3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는 3위였던 SSC닷컴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2위를 작년에 탈환을 했고요. 그 외에 근데 그 각각의 점유율을 보면 15, 13으로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중에 좀 규모의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는 건데 그 업체들은 카테고리 킬러라고 해서 마켓 관리는 신선 제품, 신사는 패션 등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커머스 업체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커머스의 핵심 역량 무엇이냐라고 저는 뭐라 생각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내에서 그걸 얼마나 락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락인이란 뭐냐면 만약 네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유입이 돼야 되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제품을 사야 되고 살 때 결제조차도 네이버 플랫폼 안에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이루어지고 그럼 통해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고객 유입 측면에서 네이버는 국내 최대 검색 엔진으로 고객 트래픽량이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등등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상반기 모바일 앱 사용자 수를 보면 굉장히 저희가 통신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유튜브에 이어서 3위, 무려 4,106만이라는 MAU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헤비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및 설득 입장에서는 이 47만 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물류 안정성은 약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NFA를 작년부터 시작함으로써 이걸 이제 저희 네이버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가 이제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서 산다 하면 검색하기 쉽고 그리고 결정이 쉬워서 네이버를 쓰는 거지 당일 배송을 원한다, 좀 빠른 배송을 원한다면 쿠팡을 사야지라는 이익이 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이어서 거래액이 2위인 핀테크 결제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적립금 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들 최근에 거래 누적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및 주 경쟁사 핵심 역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풀필먼트 서비스의 대표주인 쿠팡과 1대1로 비교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고객 유입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컨텐츠는 없지만 단순히 이게 오픈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 5위로 네이버의 81% 수준의 고객 유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픈마켓 앱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쿠팡플리나 쿠팡 이츠들을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색 및 설득에서 보면 이번은 굉장히 87만 스마트 스토어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 활용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검색할 때나 다양한 웹툰을 볼 때나 카페 들어갈 때나 블로그를 볼 때도 네이버 광고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다양한 채널,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쇼핑 페이지도 최적화된 쇼핑 페이지 제공해주고 있고 경쟁력도 이제 쿠팡과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최근에 NFA 도입으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쿠팡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국내 1위 오픈마켓이고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해외 출고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물류 다양성을 네이버에 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페이지나 경쟁력도 우수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물류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켓 배송이라는 굉장히 단일 배송이나 획기적인 시스템을 좀 도입함으로써 브랜드 파워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은 카카오가 통장과 연결된 바로 편리한 결제 시스템으로 또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적립금 기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대구미 유도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쿠팡도 쿠팡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건 이제 쿠팡페이라고 해서 손가락 한 번 슬라이드를 하면 바로 결제 가능한 결제 시스템도 있고요. 멤버십 가입을 하면 배송 혜택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가 쿠팡이랑 다른 경쟁사에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물류라고 생각을 해서 물류 역량을 비교해서 이제 경쟁사와 이제 네이버의 물류 역량을 비교해보고 이번에 메시코리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것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매트릭스로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Y축은 배송 형태고 X축은 물건의 유형입니다. Y축 같은 경우 이제 2일 배송, 당일 배송, 2시간 배송이 있고 그리고 유형에는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고가 대형 이걸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 중에서도 상온에서 유지 가능한 제품과 신선을 유지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배송 빼고는 대부분의 당일 배송과 제품군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가 대형 물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뭐 특별한 차량을 사용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그 보안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취약점이 있는데요. 지금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전부 다 NFA 그 네이버 물류 연합군에 포함된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 이제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좀 특별한 것들 말씀드리면 이질 배송의 고가 대형 영역을 보지만 알렉사랑 하부저가 있는데 알렉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럭 자체에 CCTV와 금고, GPS가 달려 있어서 고가 제품 좀 더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부저는 가구 배송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2, 3일 좀 길게 걸리는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일 배송이라고 바로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비교해서 이번에 레시코리아를 통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획득한 역량을 뭐라고 어느 분야냐면 2시간 배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안에서 2시간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온과 신선 제품 따라서 2시간 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네이버가 이번 합류를 통해서 법에 허가하고 있던 매트릭스 좀 배송 역량을 좀 더 넓혔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플러스 아르고라고 적혀 있는 것은 네이버 굉장히 다양한 얼라이언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3의 이윤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최적화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세이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텐데 카르고 서비스 사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커머스의 매출 구조를 보신다면 네이버 일단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트래핑, 호스팅, 네이버 페이, 물류 서비스인데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고요. 호스팅은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 분석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데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을 호스팅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수수료로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는 이 3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물류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매출원인 물류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수익 개선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그 메시 코리아의 연합군 합류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아니요, 퇴근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시 코리아가 네이버의 그 다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이버가 지분을 인수한 게 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테크타카 아니면은 그냥 이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네이버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그거를 좀 얘기해 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요거가 좀 가장 의미 있는 분석일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이버의 그 이커머스, 네이버가 상당히 이커머스에서 비중이 높죠. 지금 전체 거래량 기준으로는 1위인 거고 쿠팡처럼 다 하진 않더라도 거래량은 압도적으로 높다.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물류 사업자들을 계속해서 인수하거나 제휴하고 있는 거가 어떤 사업적인 그 시너지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어떻게 나눠보고 싶으냐면 이커머스 사업자의 역량 확보 수준 뭐 그런 걸로 좀 보면은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요것만 해보고 그다음에 가설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네이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물류적인 역량, 그러니까 이커머스 사업자라고 하면 물류가 되게 강력하게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의 트래픽, 네, 그게 좀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네이버는 온라인 이게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네이버는 온라인 상에서의 트래픽은 되게 좋았는데 물류 역량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가 물류 역량. 그런데 쿠팡은 처음에는 어쨌든 한 이 정도 되겠죠. 트래픽도 있긴 있었지만 트래픽을 뭘로 끌어올렸냐면 물류로 끌어올렸죠. 네, 로켓 배송이라는 걸로 좀 혁신적인 그러니까 환불하더라도 반품 무료로 다 하고 그다음에 일단 굉장히 빨리 배송해주고 무료 배송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트래픽을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쿠팡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는 물류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포탈, 그러니까 그냥 IT 플랫폼으로서 그냥 트래픽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녹색창에서 가격 비교하고 가격 검색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살 때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 쪽으로 가서 사게 되니까 그냥 하나의 검색 기능만 있는 포탈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들어와서 검색하고 막 이렇게 흩어지는 이탈 이런 식이 됐던 게 초창기였죠. 그러다가 이거를 이렇게 먹고 싶었던 거죠, 네이버. 그래서 가져간 게 스마트 스토어고 여기에 너희들 입점해 있는데 여기들이 다 오픈 마켓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작은 스토어들 다 이제 이쪽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 스토어로. 그러고 나니까 부족한 게 물류였던 거죠. 물류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가격 비교하고 바로 구매하게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네이버 페이에서 포인트도 많이 주니까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류가 조금 더 좋으면 쿠팡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포인트나 이런 가격 검색으로 검색해서 그냥 바로 사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갔었던 거죠. 거기에서 진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합쳐진 게 CJ. 두 번째 막 더하는 게 뭐 구릉도 있고 세 번째 아까 요 하우저 뭐 알렉스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이제 더해진 거죠. 네. 그 업체들이 다 더해지니까 쿠팡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요게 이제 히스토리인 거고.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가설을 한번 놓고 보면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추가하고 그다음에 수익 보조 개선 이거는 되게 가설이라기보다는 그냥 논리적으로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된다면 풀필먼트 서비스가 확대가 돼서 물류 경쟁력이 확보가 되면 이커머스에서는 당연히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수익 구조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물류 경쟁력이 높다는 거는
싸게 잘 배송할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가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가설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는 소프트웨어의 파워로 트래픽을 모을 수 있었던 거고, 그 트래픽을 실제 이커머스의 역량으로 더하려다 보니까 물류 역량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파트너십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쿠팡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쿠팡도 사실 이 네이버 풀필먼트 시스템처럼 여기까지 고도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필먼트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죠. 전체 물류센터를 세게 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도 다 이제 존재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업체가 비슷하게 풀필먼트 역량을 갖췄다라고 보고 여기서 넥스트는 뭐겠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이버가 이런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뭐겠냐 좀 고민해 보는 게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브롱이 하는 역할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2시간 배송이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보유할까?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브룽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좀 말하고 있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해서 꽤 이제 핫한 거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잘할 수 있어야 뭐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실체가 뭐냐면 실제로 쿠팡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요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추가적인 경쟁력은 어디에 있겠냐? 차별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구름이 있음으로 해서 2시간 만에 배송하면 상온, 신선, 국가 대응은 안 될 거니까 또 두 가지에서 쿠팡 대비 뭐가 좋죠? 이건 약간 제품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스마트 스토어 제품 안에서도 당일 배송뿐만 아니라 좀 더 2시간, 3시간 안에 배송이 되는 제품, 됐을 때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판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시간 내에 배송이 꼭 돼야 되는 제품들이면 신선식품에 가깝거나 신선식품 외에 상온이 있을까요? 어,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편의점이나 이렇게 급하게 좀 사용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서울만 만약에 놓고 서울 수도권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불응이라고 하더라도 주문하고 2시간 만에 배송하려면 그냥 대부분 오토바이잖아요. 네. 이륜차. 이륜차로 2시간 안에 어떤 그 배달 기사가 이륜차를 타고 물건을 픽업해서 이제 고객에게 갖다 주는 요 기간이 2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물류 픽업하고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 물류를 픽업할 수 있는 게 약간 아까 뭐였죠? 마이크로 뭐처럼 마이크로 물류센터? 네. 뭐 이런 것처럼 좀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멀리 있는 대형의 우리 뭐 여주나 뭐 이런 식으로 대형 물류센터 갖춰진데 오토바이가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는 물건 찾기도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오토바이가 가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이죠. 그냥 트럭이 왕창 가가지고 실어오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비용 구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길어지니.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2시간 배송이 의미가 있어지는 오퍼레이션은 마이크로 물류센터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신선식품에서는 부롱이 그걸 1호점을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스타컴 지금 네이버하고 제휴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제휴했는데 스타컴이 제휴한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신세계 전체가 있을 거고, 신세계 또는 이마트도 약간 이걸 뭐라 그러더라? 그 도심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를 물류 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월마트의 전략이죠. 월마트하고 비슷한. 그렇게 되면 2시간 배송이 부릉하고 합쳐지면서 좀 의미가 있어진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뭔가 신선식품, 밀키트, 과일 등등등의 2시간 배송이 밸류가 있는 어떤 제품들을 팔기 시작하고 그 제품들을 이마트의 여러 물류센터 안에 비치하고 그거를 부릉이 2시간 만에 배송해 줄 수 있다면 요 2시간 배송, 라스트 마일과 합쳐지는 네이버의 거의 이제 밥업과 같은 2시간 배송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요게 좀 말이 되려면 스타컴은 그럼 뭐 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스타컴도 사실 여기서 이 역할을 네이버가 하지 않고 스타컴이 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 이거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살짝 궁금하고, 아니면 부릉은 또는 이 이마트의 물류센터와 부릉은 네이버가 해도 되고 스타컴이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둘 다 도와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쪽도 약간 정리해 보면 네이버 측과 신세계 측이 있는데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여기 습닷컴이 있고 이쪽에는 부릉이 있고 이쪽에는 이마트가 있고 근데 요렇게 묶이거나 요렇게 묶여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지분 교환하면서 그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제 쿠팡이 할 수 없는 쿠팡은 왜 할 수 없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나만 이렇게 있으면 서울 도심의 외곽지에 대형의 물류센터를 이렇게 엄청 크게 지어놨거든요. 하나 짓는데 뭐 7, 8천억씩 들여가지고 그런 물류센터들이 있는 거라서 이런 마이크로 딜리버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죠. 근데 이제 와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마트와 같은 이런 도심형 마이크로 물류센터를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부릉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다.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이 2시간 배송 서비스를 어떤 제품군에서 하면 되고 그럼 어떤 고객들이 이거에 크게 반응할 거냐만 잘 정의한다 그러면 나름 굉장히 파워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에서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업자는 크게 없을 거다. 있다면 GS 프레시 정도 되겠죠. GS 프레시가 되나요? 요기요가 합쳐져 있죠. GS25가 그리고 네, GS25가 있고. 그럼 GS25가 이마트와 같은 마이크로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또는 GS 프레시도 마트가 좀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하고 여기에서 온라인 앱에서 물건을 팔고 딜리버리는 요기요의 배달 기사들이 대충 도와주고 그럼 요 구조가 부릉과 네이버의 합작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GS는 이쪽 면에서의 약점이 좀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아마도 네이버가 가장 혁신적인 딜리버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의 이커머스 진화에서 물류단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스페셜 카테고리에서 잘하는 카테고리 킬러 성격의 물류 업체들을 더 확보하고 그 특화 제품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는 정도의 영역으로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굳이 이거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확실히 차별화 포인트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로 가는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그 어떤 매출 구조를 파악해서 할 얘기보다는 이 물류 서비스가 파워풀해지면 나머지들도 트래픽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이 올라가니까 트래픽은 더 많아지고 호스팅 비용 그 수익도 올라가고 네이버 페이 수익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잘 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혹시 뭐 더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